자, 36회 17번 해설 강의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먼저 임의의 좌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에다가 A, 0, 0, B 그랬을 때 또 나머지 점 하나는 C, D라 했기 때문에 C, D가 이렇게 연장선상에 여기에 있어서 C의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A고 B였죠. 그랬을 때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서 점 C에서 A, B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나와 있네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P라고 할 거고, P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또 Q라고 하겠다. 여기서 알려준 게 PQ의 길이는 2고 CQ의 길이는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PC의 길이가 루트 29다. 그러면 문제에서 또 알려준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29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 삼각형에서 A, B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PC를 높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B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높이는 방금 루트 29라고 구했어요. 이거의 값이 2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겠죠. 최대값이 29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결국 4 곱하기 2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b, 0이고 점 2a, 0을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원했어요. 자, 여기서 a, b, c, d는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음수이고 x좌표가 2a, 0에서 2a는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2a 빼기 마이너스 5b를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 반지름은 2a 더하기 5b인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원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원했기 때문에 원의 둘레 공식은 2πr이라서 2π 곱하기 2a 더하기 5b 이거의 최대값을 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쓰여야 될 공식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2a 더하기 5b의 최대값을 원하는 상태인데, 자, 이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였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 곱하기 루트 2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바로 호시-슈바르츠 공식에 의해서 2a 더하기 5b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원하는 건 2a 더하기 5b의 최대값을 원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최대값인 바로 4 곱하기 29라고 생각을 하고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시면 2제곱 더하기 5제곱이니까 29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곱하기 29였기 때문에 2a 더하기 5b의 제곱은 4 곱하기 29의 제곱에 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 2a 더하기 5b의 최대값은 2 곱하기 29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이제 계산을 해줄 테니까 얘를 이제 5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위에서 2파이 곱하기 2a 더하기 5b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2파이 곱하기 58을 통해서 116파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거를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한 다음에 최대한 알 수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던 건 결국 AB의 길이의 최대값이 몇이었다는 거를 이제 처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값을 구할 수가 있던 거죠, 범위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원의 둘레를 길이로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였는지, 이 과정에서는 바로 코시-슈바르츠의 공식이 필요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회 18번 해설 강의입니다. 자, 문제에서 fx, gx, hx가 각각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주어졌고, 함수를 이렇게 각각 합성을 했더니 서로 똑같다라고 주어졌네요. 그랬을 때 이 합성을 또 해서 x에다 1을 넣었을 때 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먼저 좀 필요하겠죠. 세 개를 각각 다 합성을 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개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시험 시간 내에 세 개를 합성해서 서로 개수 비교를 한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파악했으면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뭐냐면, 주어진 fx는 1차 함수예요. 자, 1차 함수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릴 때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단에서 배운 바로 직선은 1대1 대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대1 대응이었으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이 두 식을 다 합성하기 전에 양변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하나씩 합성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서로 날아가게 돼 있죠.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 f.hx가 g.fx랑 서로 똑같다 정도만 남아요. 이 정도는 이제 충분하게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f.hx는 결국 a 곱하기 x자리에 hx가 들어오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더하기 b는 g.f에서 cx제곱에서 x제곱 대신 fx의 제곱이 들어오기 때문에 ax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6에다가 ax 더하기 b 더하기 d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전개를 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3a 더하기 b는, 자, 우변은 여러분이 이거 전개해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저는 정리된 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a제곱 cx제곱 더하기 2abc 더하기 6ax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6b 더하기 d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식이 서로 항등식으로 똑같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되겠어요? 바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끼리, 1차 함수의 개수는 1차 함수의 개수끼리, 1차식은 1차식 개수, 1차식 개수,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똑같아야겠죠. 그럼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끼리 똑같아야 되고, 1차식의 개수 2a, b, c 더하기 6a는 서로 똑같다. 그리고 상수항은 3a 더하기 b랑 우변에서 상수항은 b제곱 c 더하기 6b 더하기 d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정보를 뽑아내야겠죠. 바로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던 거는 양변을 a를 날려주면은 결국 2는 a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를 날릴 수 있던 이유는 처음에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정보, 자, 여기서도 a가 서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줄게요. 마이너스 4는
2bc 더하기 6이어서 여기서도 하나의 정보가 나오네요. 바로 bc는 마이너스 5라는 정보가 하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식을 이제 좀 더 또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에서 우리가 위에 bc는 마이너스 5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얘는 좀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었겠네요. 마이너스 5b 더하기 6b 더하기 d니까 b 플러스 d라고 할 수가 있었겠구나. 양변에 b가 있기 때문에 날려주고 나면은 d는 결국 3a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 바로 bc는 마이너스 5고 ac는 2라는 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문제에서 b는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c가 마이너스 5였다는 거는 c가 음수였고 ac도 2였기 때문에 여기서 a도 음수였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b, c, d는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유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5, 정수 곱하기 정수가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b가 마이너스 5, b는 양수였죠. b가 바로 5였던 거고 c가 마이너스 1,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2였으면 바로 이 두 식을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서 d는 3a라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6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d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f.g.h1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먼저 h1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h1은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에다 대입을 하셔서 h1은 2-4 더하기 3이라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 1을 g라는 함수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g1 값을 보시면 g1은 c 더하기 6 더하기 d라고 할 수가 있었네요. c랑 d는 아래서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다시 얘를 이제 f라는 함수에 대입을 해줘야겠죠. 결국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a는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2 더하기 b는 5여서 2 더하기 5 답은 7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동시에 다 활용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합성함수 3개를 바로 합성을 해가지고 정말 개수 비교를 해주는 것보다 3개짜리를 실제로 시험 시간에 3개 다 합성해서 개수 비교한다는 건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노가다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파악을 빨리 했으면은 양변에서 f 역함수를 합성하여 날린 다음에 간단한 2개의 식만 합성을 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주는 게 목표였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8회 14번 해설 강의입니다. 문제에서 처음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뭐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A집합부터 먼저 좀 써보겠습니다. A집합은 P가 20 이하의 소수인 원소의 집합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20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B는 2, 3, 5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가족권에서 먼저 B는 X에 포함되고 X는 A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죠. X는 무조건 그럼 2, 3, 5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남는 게 바로 7부터 11, 13, 17, 19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이제 다른 조건도 봐야겠죠. nx는 na 곱하기 nb의 약수라고 나와 있어요. na는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NB는 3이기 때문에 서로 곱했을 때 24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24의 약수는 또 1, 2, 3, 4, 6, 8, 24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X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4의 약수인 이 후보들이 가능한데, 아까 뭐라고 했죠? 2, 3, 5는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가족곰을 성립하기 때문에 1이랑 2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아까 A의 이 5개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 8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24는 불가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가능한 NX의 후보는 3, 4, 6, 8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조건에서 이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5의 배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3개, 4개, 6개, 8개일 때 합이 5의 배수가 가능한 경우가 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자, 먼저 NX는 8일 때를 한번 보시면 NX가 8이라는 거는 결국 이 7, 11, 13, 17 수치가 다 있을 때인데, 이 5개가 다 있고 더해 보시면은 5의 배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NX는 8일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방금 말한 다조건에 이 5개가 다 들어갔을 때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NX는 8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문제에서 또 원하는 건 이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원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바로 이 3일 때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NX가 3이라는 거는 결국 X라는 집합이 그냥 딱 2, 3, 5만 있었을 때겠죠. 이때는 합이 5의 배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최소값은 바로 2 더하기 3 더하기 5인 1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NX가 4일 때랑 6일 때인데, 먼저 NX가 4였다고 쳐봅시다. 자, 지금 NX가 3일 때 2, 3, 5의 원소는 이미 합했을 때 5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5의 배수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이 5개의 원소 중 하나를 넣어서 원소의 개수가 4개를 만들 건데, 이 5개의 숫자는 전부 다 5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더해진다고 해서 5의 배수가 가능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NX는 또 4도 불가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결국 NX가 6일 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2, 3, 5는 무조건 있고, 이 5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5의 배수가 되도록 합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5의 배수가 완성된 상태니까 이 5개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 5의 배수가 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냐? 바로 이거는 7하고 10이라고 17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해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준다면은 7, 11, 13, 17, 19는 다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자 케이스별로 구분을 해줘서 각각의 숫자가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7은 바로 이쪽에 포함이 될 것이고, 11은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13은 이쪽에 포함이 될 거고, 19는 이쪽에 있을 거고, 나머지 17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 이 4가지의 케이스에서 3개를 뽑아서 5의 배수를 만들 건데, 본인들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3개를 뽑아 가능한 경우는 바로 이 5K-3이라는 집합의 원소 2개랑 5K-4에 속하는 11일 원소를 뽑았을 때 정확하게 합을 해보면 5의 배수가 이때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 X가 원소가 바로 이렇게 됐을 때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0에다가 이 세 가지 숫자를 더하면은 35 해서 45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최소값은 아까 10이는 걸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m 더하기 m을 해주시면 10 더하기 45를 해줘서 바로 55라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이 집합 문제에서
문제에서 말해주는 조건들 세 가지를 통해서 가능한 후보가 이 X의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다 보니까 차근차근 가 조건, 나 조건, 다 조건을 풀어가다 보면은 의외로 쉽게 금방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마지막에 최대값 구할 때 세 개의 원소를 뽑아내는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이 배수가 관계의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5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 네 가지 다섯 가지 숫자가 전부 다 5의 배수 아니었으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각각 숫자가 어느 케이스에 속한지 구별을 해 놓은 다음에 세 개를 뽑아서 10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정도는 아마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38회 21번 해설 강의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는 MER 자연수의 원소라고 나와 있고 그거의 부분 집합인 AK 집합은 자연수 K의 배수이다. 그를 만족하는 원소의 X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으네요. 그랬을 때 NA3 교집합 A2의 여집합 곱하기 NA5 교집합 A2의 여집합이 15다 라고 주어졌네요.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m이 범위가 어떻게 되기를 따지기 전에 문제에서 이 식이 뭘 말하는 건지부터 좀 봅시다. 이거랑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A3은 말 그대로 3의 배수의 집합이고 A2는 2의 배수의 집합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 뜻은 2의 배수는 짝수 집합인데 그거의 여집합은 결국 홀수 집합이겠죠. 즉 3의 배수랑 교집합이 돼 있어요. 3의 배수랑 홀수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그러면 A3 교 A2 C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의 후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거는 3, 9, 15, 21, 27, 33, 39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겠죠. 즉 3에다가 6을 계속 더한 꼴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 5의 배수 집합에다가 똑같이 홀수 집합의 교집합이 나와 있네요. 5의 배수의 집합에다가 홀수 집합을 또 교집합한 거니까 이거의 원소의 후보는 5, 10은 짝수니까 안 될 거고 15, 25, 35, 45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거예요. 자, 이거의 원소의 개수,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곱해서 15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딱 떨어지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5는 뭐 5 곱하기 3이라 할 수도 있고 뭐 3 곱하기 5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5 곱하기 1 곱하기 15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쪽의 가능성은 없겠죠. 자, 5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5의 후보가 제일 뚜렷한데 한번 볼까요? 5 곱하기 3이 되려면은 m이 가능한 게 뭔지부터 봅시다. 자, x는 여기서 m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m의 쿼트를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5 곱하기 3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이렇게 5개가 뽑히고 아래서 이렇게 3개만 딱 개수가 세졌으면은 5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가능할 거예요. 그 말 뜻은 3 곱하기 5도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아래에서 5개를 뽑았으면 이미 45까지는 최소 뽑아야 되는데 m이 그 말 뜻은 위에서 33, 39, 45도 뽑히니까 3개라고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래서 바로 NA3 교 A2C가 5라는 걸 할 수가 있던 거고 NA5 교 A2C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자, 방금 찾은 대로 이렇게 5개, 이렇게 3개를 뽑으면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는 m이 최소 2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최대는 얼마만큼 되냐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예를 들어 33까지의 m이 와버렸으면은 위의 집합에서 얘까지 포함시키니까 이 5개를 만족하지가 않았겠죠. 그 말 뜻은 m은 33보다
작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 집합에서 그 다음 후보의 원소는 35라 33보다 크기 때문에 35보다는 더 작은 33보다도 더 작아야지만 바로 딱 위에 집합에서 이 원소의 개수 5개만 나오게 되고 아래 집합에서 3개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바로 m의 자연수 m의 최소값은 알파는 27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던 거고 베타는 32였다는 걸 알 수가 있던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바로 59라는 걸 알 수가. 자, 39회 20번 해설 강의입니다. 문제에서 두 등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5다. 이걸 만족하는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접근을 조차 막 하기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a 값이 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머지 문자를 가지고 나머지 b랑 c를 a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식에서도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b 더하기 c를 바로 7-a라고 한번 써볼 것이고, 문제에서 오른쪽 식에서는 또 BC만 남겨보고 나머지는 넘겨볼 거예요. 15 빼기 AB-CA.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얘는 뒤에 거를 A라고 묶었을 때 B 플러스 C라고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B 더하기 C는 7-A라고 쓴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입을 해보고 나면 15 A에다가 7-A 대입해서 얘는 조금 깔끔하게 쓰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5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문제에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3개의 실수라고 했어요. A, B, C가. 즉,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실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하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하냐? b 플러스 c랑 bc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b 더하기 c의 제곱이 여기다가 4bc를 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면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49에다가 빼기 4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5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8a 마이너스 14a니까 28에다가 14를 해주면 14a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에서 49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3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1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결국 3a 마이너스 1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a의 범위가 바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바로 1이 최소가 되고 3분의 11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은 1 더하기 3분의 11에서 바로 3분의 14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사실상 그러면은 이 절대부등식 얘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 A라는 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없던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처음에 B 더하기 C랑 BC를 A가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BC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C를 이제 위의 식의 C 대신 아래 식의 C를 변형해서 넣은 거예요. 어떻게? C는 B분의 얘라고 생각을 해서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 더하기 B분의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5가 7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양변에 b를 곱해서
해볼게요. 양변에 b를 곱했을 때 b제곱 나머지 이제 이쪽 넘어와서 해주면 a-7의 b 얘는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5는 0이라고 이렇게 b에 관한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실수기 때문에 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뜻은 이 방정식에 근이 있으려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a-7의 제곱에다가 빼기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의 식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은 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양변에 b를 곱했잖아요. b를 곱할 때 얘가 처음에 b는 분모에 있던 거여서 0이면 안 돼요. 즉 이 식에다가 b를 0 대입했을 때 만족하게끔 하는 a 값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5가 0이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0이 가능한지를 보시면 얘도 판별식을 써봤을 때 49 마이너스 60이 나와서 0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즉 이 말 뜻은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가 또 없기 때문에 b가 0이면서 얘가 0을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만 만족을 하면은 바로 만족하는 b가 실수가 존재하고, 아까 이걸 통해서 a 범위가 주어지면은 바로 아까 c는 b분의 a제곱 7a 플러스 15라 했기 때문에 b도 실수고 분자도 실수가 되면서 c도 이걸 만족하는 실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한 건 어떻게 한 거다? 바로 이 주어진 b 플러스 c랑 bc를 통해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하거나, 주어진 두 식을 연립해서 실근이 있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41회 12번 해설 강의입니다. 자, AM은 x바 x는 m의 양의 배수인 원소의 집합인 거고, b에는 x바 x는 n의 양의 약수인 원소의 집합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A6이랑 B의 24의 교집합을 한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42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 뜻은 우리가 이걸 직접 구해봐야겠죠. A6은 말 그대로 6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6, 12, 18, 24 이런 순으로 가는 집합일 거고, B24는 2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24의 양의 약수는 한정적이죠.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네요. 그랬을 때 교집합을 했다는 거는 이 24의 양의 약수 원소랑 6의 배수의 원소의 교집합을 했으니까 가능한 건 어떤 걸까요? 그러면 얘는 결국 6, 12, 24가 6의 배수이기 때문에 6, 12, 2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원소의 합은 6 더하기 12 더하기 24를 해보시면 4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자, A12랑 A18을 합집합을 하고 나서 그게 AM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M의 최대값이 6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는 A12라는 거는 결국 12의 배수인 집합인 거고, A18의 배수는 A18이라는 거는 18의 배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숫자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이거를 합집합했기 때문에 이거를 합집합한 원소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최소 2 곱하기 3을
무조건 갖고 있었어야겠죠. 왜냐하면 합집합을 했고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소인수는 2랑 3인데 지수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2 곱하기 3만 딱 최소한적으로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6의 배수라는 집합에 이거의 합집합의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값이죠. 네, 최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A1이면 1의 배수기 때문에 얘네를 다 포함할 거고 2라고 했으면 2의 배수니까 얘네를 다 포함하는 거겠죠. 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라는 거는 이거의 바로 최대 공약수인 2 곱하기 3의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에 가능했다. 즉 m의 최대값은 6이었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디귿 C는 4, 6, 8일 때 Bn과 C의 원소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5개냐고 물어봤네요. 자, Bn과 C를 교집합했더니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C의 원소가 4, 6, 8이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가 결국 4랑 6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 뜻은 8은 들어가면 안 된다. 즉 Bn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 말 뜻은 Bn이 이거의 n의 약수 중에서 4랑 6은 약수로 볼 수 있지만 8은 약수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00 이하의 5개냐고 물어본 건데, 자, 4랑 6은 약수이면서 8은 약수이면 안 된다. 이 말 뜻은, 자, 4는 2의 제곱이고 6은 2 곱하기 3인데 8은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자, 8은 약수이면 안 되고 4는 약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n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최소 2의 제곱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세제곱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6에서 3이 있기 때문에 3은 꼭 이렇게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2가 아닌 소수들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n이 뭐뭐뭐 있냐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후보를 봅시다. 바로 1 가능하겠죠. 12로 1이었으면 말 그대로 n은 12가 됐던 거고, 그 다음 3이었어도 가능했겠죠. 2의 세제곱만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8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3이었으면 결국 뒤에 나오는 게 4 곱하기 9여서 n은 36이 또 나왔을 거고, 그 다음 소수는 또 5가 가능했겠죠. 5였다고 하면은 n은 12 곱하기 5에서 60이 가능했을 거고, 또 7을 곱해주면은 n은 12 곱하기 7에서 84. 그 다음 가능한 거는, 지금은 소수만 해본 건데 물론 또 3의 제곱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2의 세제곱만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가능한 9를 곱했다고 치면은 이때는 n이 12 곱하기 9여서 108이 되어버립니다. 왜 얘는 100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 가능했던 n은 이 4개의 숫자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기억 예은은. 자, 디귿이 조금 문제였을 건데, 디귿은 말 그대로 C랑 B에는 교집합했더니 원소의 합이 10이었다면은 결국 B에는 무조건 4랑 6은 가지고 있지만 8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됐다는 걸 이용해서 생각을 했어야 됐다. 즉 n의 약수가 4랑 6은 포함시키지만 8이면 안 됐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한 결과가 n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세제곱이 등장하면 안 되고 최소 2의 제곱을 갖고 있었어야 됐고 6 때문에 3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야 됐다. 그 뒤에 나머지 곱해가지고 2의 세제곱만 안 만들게 곱해주는 것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는 어떤 게 있었는지 파악을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41회 16번 해설 강의입니다.
16번 이미 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함수 f가 fa 더하기 fb는 fab를 만족시킬 때 이 fx의 역함수인 gx의 성질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 G0은 1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 성립했다고 하면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1이 0이었어야 됐다는 거겠죠. 그러면 F1이 0인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F1이 0인지 어떻게 말한다? 주어진 식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A랑 B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F1 더하기 F1이 나와버리네요. 이걸 정리해보면 결국 F1은 0이었다는 걸 만족했기 때문에 기억은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자, GP 플러스 Q가 GP 곱하기 GQ랑 똑같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제 이 문제가 니은 보기가 살짝 까다로웠을 텐데 니은은 어떻게 한다? GP를 예를 들어 알파라고 보고 GQ가 그 값이 베타였다고 보시면, 자, 이거는 아까 기억처럼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알파가 P였던 것이고 F베타가 Q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만족했다는 식을 그대로 써보면 F알파 더하기 F베타가 뭐랑 똑같다? 바로 F알파 베타랑 똑같고 그 값이 뭐다? 두 개 더함 P 더하기 Q다. 그러면 다시 또 이거를 만족하니까 역함수도 알 수 있던 정보는 바로 G의 P 플러스 Q가 정의역이었을 때 그 값이 함수값이 알파 베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이제 처음 니은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라고 아주 딱 막 나오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디귿. 디귿은 사실상 뭐 얘는 방금 한 것처럼 GP랑 GQ를 뭐 알파 베타라고 놓고 해서 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GPQ라는 값 자체를 아마 구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기억에서 G0이 1이라는 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 볼 거예요. G0이 1이었다는 걸 이용해 보시면, 자, P랑 Q에다가 모두 0을 넣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G0 더하기 G0이 나오는데, 자, G형이 1이었죠?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나왔네요. 이게 맞나요? 틀리죠? 그 말 뜻은 디귿의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손쉽게 기억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던 보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이 니은 보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라는 건데, 기억에서 했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G형이 1이었으면 F1이 0이었을 테니까 여기서도 GP랑 GQ를 우리가 임의의 문자 알파 베타라고 잡았으면은 F 알파는 P, F 베타는 Q라고 돌린 상태에서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걸 그대로 써서 F 알파 베타도 P 플러스 Q라는 걸 뽑아냈으면은 이걸 다시 역함수인 GP 플러스 Q가 알파 베타였다는 걸 이용해서 처음에 주어진 이 니은 보기식이 성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디귿은 뭐 방금 아까 말한 대로 기억처럼 해결하시면 기억으로 이용해서 해결하면 쉽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니은이 관건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었겠네요. 역함수의 기본 성질만 이용해서 잘 하면 아주 쉽게 풀었을 것이고, 역함수를 이용할 생각을 잘 못했다고 하면은 아마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